산동 도마스입니다. 이제 고위 문학 하는 건데 이제 문학 역사 하는 겁니다. 문학의 발자취 뭐 이거는 시험 안 나올 텐데 문학의 특질 뭐 이것도 뭐 특별하게 안 나오는데 한국 문학 한국 문학이잖아요. 한국인이 써야 되고 한국인의 정서로 써야 되고 글자는 한문도 있고 한글도 있으니까 글자는 상관없겠죠. 한국인이 한국인의 문학으로 한문, 한글 이것까지 치면 영어로 쓰면 그럼 아닌 거가요? 영어로 써도 사실은 들어가줘야죠. 그래요? 한국인이. 그러니까 좁게 보거나 넓게 보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한국어로 한국 정서를 썼어. 그럼 한국 문학이 아니야. 넓게 보면 그것도 한국 문학인데 왜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글자로 한국인의 정서를 쓰면 이렇게 좁게 보는 거랑 넓게 보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시대의 시대 반영, 시대를 반영해서 그 시대의 특징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시대의 특징으로. 네. 그러면 그 시대마다 그런 장르가 유행했다. 유행가, 시조도 시절가족 800년, 뭐 1000년 유행가 이런 것처럼 그 특징을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쭉 흐름으로. 자, 상고시대에서 요게 개인적인 이렇게 진단 주수 집단이죠. 집단적 네.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주술 하면 주술은 뭐예요? 주문 외우면서 바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동체 누가 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집단이 원하는 걸 써는 거고 이게 원시종합 예술이 발라드 댄스 소설 해가지고 뭐 불 피워놓고 원시인들 우가우가 하는 이런 것까지 다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정리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것도 건국신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시가 같은 것도 뭐라고요? 거부가 이렇게 거북이가 신령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머리를 내놓아라, 대빵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알이 내려오면 기말지, 뭐 육가야,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정이 황조가부터거든요. 황조가. 꾀꼬리 보고 유리왕 왕이 썼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롭다. 그러니까 이 고대 가요 무대 노래라는 건 개인 서성. 그래서 황조가가 개인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 이전에는 이 주술적인 문으로 집단적인 상황에서 했고 이 집단적인 게 내려온 이유가 건국신화나 아니면 뭐 이런 것과 관련됐으니까 내려왔지 안 그러면 전달됐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KBS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고구려하고 백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문으로 쓴 게. 근데 이제 이 신라 중심으로 내려온 게 이게 신라가 통합을 하니까 이제 자료가 신라께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뭐 향가인데 향찰로 쓴다는 거죠. 한문을 한글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결, 이두, 향찰의 차이는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안 나오고. 구결 이돌. 구결과 이두와 향찰의 차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로 내가 하는데 어쨌든 한문을 쓰면서 한글 문장으로 향찰은 어떤 거는 음을 흉내냈고 어떤 것은 음을 사용했고 어떤 것은 뜻을 사용했고 그죠? 어떤 건 이렇게 조사 같은 거는 음으로 했겠죠. 이니, 은이 할 때 조사라는 게 없으니까 조사를 쓸 수 있는 이게 교차고 첨가고 부차고라 우리나라는 조사를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니까 누구누구 은 하면 스물은자로 그냥 쓴 거야. 그럼 이거는 스물은자 뜻이 아니잖아. 그냥 소리만 갖다가 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처럼 문법적인 거 소리만 갖다 쓴 게 뭔가 그래서 소리랑 뜻이랑 구분해갖고 향차를 구분해서 써라 라면 고급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내거든. 자, 어쨌든 삼국시대로 향가에서 향차 고향 노래요. 고향 노래 다 노래예요. 고려시대는 고려시대 가요 무대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에만 유행했던 특별한 노래가 있어요. 경기체가요. 그럼 이거는 경기 어떠한이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경기가 경기도가 아니라 경치가 어떠한이 있고 그 경치가 대단하죠. 멋있죠. 이런 얘기야. 야 우리 짱나지. 우리 플렉스하지. 이런 말이요. 경치 끝내주지. 모습 끝내주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경기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일부 학자들에서 막 그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네. 막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시로서. 민감이고 이런 장르가 있다 이 정도고 고려 가요는 많이 쓰죠. 왜냐면 고려 시대의 가요인데 근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에도 고려 시대 좀 자유롭죠. 네. 이거를 싫었어요. 누가?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유롭고 음탕한 건 다 빼고다 사악한 건 다 뿌겠다. 그 사리부재라 그래. 사악한 거는 부재, 등재하지 않는다 해서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네.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들만 조금 남은 거야. 네. 그러니까 훈민정음 이후에 입으로 전해지다 구전문학, 구비문학, 적층문학 똑같은 거예요. 네. 적금청 층청 이렇게 전해지다가 훈민정음 이후에 시청제하면서 실었어요. 기록을 하면서 웬만한 건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얼마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전체 같은 경우는 한문 소설로 쓰면서 예를 들어서 술은 어떻고 술에 대한 술이 가문처럼 아니면 지팡이가 어떻고 아니면 돈이 어떻고 그래서 돈의 역사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쓴 거야 사람처럼. 그러면 이제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뭐를 사물을 꼭 사람처럼 그 술 집안, 돈 집안 아니면 지팡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전체로 의인화해서 쓴 거예요.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네. 자, 잠깐 뭐 이렇게 자세히 또 정리된 걸 보면 고대가 합니다. 이렇게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부족국가의 의식은 뭐야? 제사 이런 거고 노동은 일할 때예요. 일할 때 노동할 때 뚝뚝 때리면서 바라는 거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개인서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죠. 그죠? 자, 설화 속에 이야기 속에 삽입했다. 그럼 끼어서 설화도 이야기설 이야기예요. 신화, 전설, 민담. 신화는 신과 신의 아들이고 전설은 증거물이 있어요. 지명이 있든지 물건이 있든지. 민담은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그 설화들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것도 구전하잖아요. 구전하는 속에 이야기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노래를 넣어야죠. 그 안에 끼어서 전달이 된 거예요. 노래가.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판소리로 갔다가 고전소설로 됐다가 신소설로 됐다가 고전소설로 됐다가 이제 현대소설로 이렇게 가거든요. 기록문학을 할 때 빼고 넣고 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기록의 수단이 없었을 때는 그냥 전달되는데 기록될 때 조금씩 변형되니까 이렇게 보면 판본이 나오는 거예요. 판. 이게 전주본. 판소리도 전주본 아니면 진주본 해갖고 어느 지역에서 더 유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자, 공무도화가는 공이시여 도하 그죠?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만 하면 안 되고 이 남편 이 여자가 그러니까 뭔지 아는데 그냥 써는 거야 하나. 여자가 부른 거고 그 여자가 부른 거를 여옥이라는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들어서 광리자고라는 뱃사관이 아내인 여옥이한테 들려주고 여옥이 공후를 연주하면서 불렀다 해서 공후인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내신에 한번 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후라는 악기로 부른 노래 공후인. 됐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누구냐? 이 백수왕부의 처다. 아니다. 광리자고가 꾸며서 얘기했다. 아니다. 여옥이 가사를 썼으니까 여옥이다. 이런 소리 세 개를 다 가능하다고요. 자, 김수로왕 내주세요. 거부가. 이렇게 번작이 끼냐. 이게 뭐냐면 번작이 끼냐. 안 내오면 구워서 먹으리.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수로 부인을 용왕에 데려갔을 때도 뭐라고요? 수로 부인을 용왕이 납치했을 때도 수로 부인을 돌려주어라. 안 그러면 구워서 먹으리. 거기도 또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구지가에서도 나오고 어디도 나온다고? 수로 부인을 납치했을 때 번작이 끼냐가 나온다고. 자, 황조가에서 주의해야 할 거는 요 노란 꾀꼬리 두 마리가 나는 슬픈데 얘네는 즐거워. 이해되세요? 그 객관적 상관물은 돼요. 내 감정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감정이입은 아니라고. 네. 여기 시험 나오고. 정업사는 높은 절벽에 들어가서 요 달리마 좀 높이 좀 떠라. 여기 마을 갔는데 이게 높이 밝게 안 비치면 남편 놈이 이렇게 오다가 남편이 여기에 진대를 디뎌가지고 빠질까봐 아니면 어둡다고 안 올까봐 두려우니까 높이 좀 떠달아. 근데 이게 술집이라는 설이 있어요. 대학생들한테는. 술집에서 놀지 않게 진대 안 빠지게 보게 해라 하고 바라는 거예요. 남편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달한테 비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가가 삼국유사의 11수, 삼국유사 14수, 균여전의 11수 해서 총 25수. 균여전이라는 건 책이 전해져요. 여기에 쓰여서 전환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균여 대사가 쓴 거예요. 균여전. 11수에서 총 25수가 전달된다고. 25편이야 수는. 글쎄요. 사구체는 딱 4개가 있어요. 서풍헌도. 서풍이 헌도시로 분다.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이렇게 4개예요. 자, 여기에다가 팔구체는 모처럼 나온 팔구체. 모죽지랑가하고 사모한다 죽지랑을. 처용가. 다리가 4개인데 2개는 내 거고 2개는 귀신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받아서 갖다는 처용가. 그래서 모처럼 나온 처용가. 모처럼 나온 팔구체에서 팔구체는 2개고 사구체는 4개예요. 서풍헌도. 이거 과도기정 시부. 자, 그러니까 사구체를 만들고 합쳐서 팔구체를 만들고 과도기로 여기다가 12줄을 하기엔 너무 길으니까 4줄 쓰고 4줄 쓴 다음에 요 9줄자에 처음에 낙구를 만들어서 감탄구를 만든 다음에 감정을 폭발하고 이렇게 2줄을 해서 이 19체로 완성이 돼서 19체가 제일 많아요. 요거는 4개잖아요. 개수가. 요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형이 아니라고. 그래서 과도기라고. 넘어가는 과도기. 전래민요로 4줄짜리가 됐다가 4줄이 아니라 10줄짜리로 정책돼서 4개, 2개 빼고 8개 빼면 25에서 8 빼면 전부 몇 개야? 2개? 8 빼면 17개, 17개잖아, 19체가. 이렇게 맞다고. 그래서 사구를 쓰고 나중에 이구를 써서 나중에 보면 시조가 이게 초장, 이게 중장, 이게 종장, 이렇게 3장육구의 3장으로 변했을 때 요 낙구에 있는 요 촉글자가 시조의 3글자로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감탄사라고 하고 낙구라고 그러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여러 계층은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거의 뭐라고요? 승려랑 화랑이랑 아니면 양반계층이나 왕족이나 이렇게 글자를 알아야 되니까. 자연예창 이게 여러 계층은 여러 계층이지. 자연예창하고 이상세계는 밟히고 고민들 쓰고 불교적인 삶, 화랑의 삶, 승려하고 화랑.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서정식 감정을 썼는데 그죠? 정형화된 자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경설화도 있다는 거죠. 사구체가 뭐라고요? 서풍헌도. 서풍이 헌도시로 분다.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근데 이 풍요, 헌화가, 도사가 거의 안 나와요. 서동요만 알면 돼. 서동요는 뭐라고요? 마동이, 백제무왕이 선화공주를 꾸실 때 선화공주는 얼라리 꽃날이 밤에 몰래 마동이 만나고 간대요. 이렇게 퍼뜨린 거야. 이런 걸 참여라고 그래. 참여. 참여. 뭐라고요? 모함하는 떠드는 노래. 이걸 불러가지고 백제무왕이 선화공주랑 결혼했다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체. 나머지 시험 나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읽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모죽지랑가는 사모한다, 죽지랑은 화랑 이런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모죽지랑은 사모한다, 죽지랑이나 화랑이 인품이 높아서 죽지랑의 인품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다고. 처용가는 그거 말한 것처럼 다리가 2개인데 돌아갔다 나오니까 다리가 4개인데 내 방에 2개는 내 마누인데 2개는 누굴 거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처용이. 그 인품이 감화돼서 처용 그 얼굴만 그리면 거기 귀신이 침범을 안 했다라는 게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요 내용을 보면 이게 8, 9체인데 완성이 안 된 것 같아. 19체 형태 9줄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밖에 안 나와요. 네. 19채에서는 요 제망매가 제일 유명한 이유는 제사 지낼 때 막 잊는다 누이를. 왜 그러냐면 한안가제나고 동기지간 비유를 했어요. 예술적으로. 네. 이 일찍 40대 이른 바람에 떨어졌는데 40대 이른 바람에 죽으셨는데 나는 간다 하는 유언도 못하고 누님 가셨으니까 저는 불도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까 해서 이게 유명하다고. 네. 무조건은 나온 적이 없고 시험이 거의 그런 종류들이 딱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한자로 시가 되어 있을 때 요거는 많이 나오죠. 절구랑 율시랑. 네. 그래서 사국 네 줄짜리는 절구라 그러고, 그죠? 근데 5원이냐 7원이냐 해서 5글자. 이렇게 사구는 뭐예요? 네 줄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뭐라고요? 5줄자면 5원 절구, 7줄자면 7원 절구 이렇게. 절구하고 율시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4, 8이잖아요. 네 개로 2의 배수니까 기승전결, 기승전결. 일어나고 있고 전개하고 맺은 거. 사단 구성, 사단 구성. 보통 칼럼 같은데 이거 많이 쓰는데 요거는 한시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글자의 운을 맞춰요. 리듬을. 니은으로 끝나는 면 여기도 니은으로 끝나게 이렇게. 리을로 끝나는 글자면 마지막에 리을로 끝나요. 그러니까 운 하면 뭐 윤 하면 아니면 전 이렇게 해서 니은 끝나게 한자에서 소리가. 이해되세요? 네. 그 한자 대표적인 게 연하라 장수 우중문에게 연하라 수당 여수장 수장수 장군 우중문에게 그제 수나라 그죠? 수나라 장군 유중문에게 보내는 시. 그러니까 유인책을 쓸 때 너 똑똑하게 잘했다 하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쫓아왔어. 그러다가 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제가 가야산이잖아. 가야산 독서하는 집에서 쓰는 글 이렇게 된 거예요. 가야산 독서당이에요. 됐죠? 자 고려가요는 보면 고려시대 가요네요. 그 굽이 입으로 전승되다가 뭐라고요? 기록. 나중에 국문으로 했는데 뭐라고요? 조선 사람들이 다 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구문 리듬으로 쓴 거예요. 332, 334 이렇게. 어떻게 분절식은 절이 나눠졌다는 거죠. 후렴구가 있고 비슷한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배웠어요? 배우긴 했는데. 조음구, 조음구. 자, 이 후렴구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런 것처럼 요새 우리 노래에 나오죠. 그런 후렴구고. 이 조음구는 흥을 덧붙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넓게 얘기하면 흥 돋구는 건 다 좋은 건데 여음구는 예를 들어서 뭐뭐뭐 하고도 나난 따단 이렇게 리듬감을 위해서 채우는 거거든. 남은 음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요걸 여음구로 봐야 돼요. 후렴구는 아니고 여음구, 조음구, 후렴구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시험범위에 나오는 이거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애매하더라고요. 자, 평민계층, 사랑자연, 애칭 넓게 쓴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래를 다 어디서 썼다고? 공중 노래로 썼어. 장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섹시한 거 이런 거 다 못 넣었다고. 다 빼고 후렴구를 왜 넣었어요?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왜? 또 노래를 하다가 대평성대를 맞으시오 이렇게 간간히 넣어줘야지. 그래서 징증증증 대평성대 하고 또 막 한참 노래 부르다가 징징징 대평성대 이렇게 그래야 야 그만하거라 이렇게 딱 하지. 노래 중에 그만하거라 할 수가 없잖아. 그 후렴구 같은 데서 딱 하면서 그만하거라 딱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구절의 반복 사용하고 사설 긴 줄도 이건 뭐야? 구절 반복하고 어떤 이야기하고 이야기 합쳐가지고 된 이야기도 있어. 뭐 복잡하게 섞여 보이는 것처럼. 가실이나 동동은 날짜별로, 그죠? 상정하는 방학 짓는 거. 그 다음에 가시린도 도서오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지. 경기체가 뭐라고요? 신흥사대부. 새로 선비들이 된 사람들. 영을 위해서 지들 뭐라고? 플렉스 선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음수율이고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는 음보율이고 한 글자는 뭐라고? 음절이고 이렇게 문학성이 없다고 플락스 자랑한 거예요. 교술적은 뭐라고? 교훈적인 거예요. 교훈. 그 수필, 교훈 이렇게 보면 돼요. 깨달음을 쓰는 건 교술적이다. 수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설화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되어 있어. 신과 신의 아들도 된다고. 태양신 파에도 이렇게. 민족마다 다 다르고. 전설은 신적 요소는 없는데 특정 지역이나 물건이나 지명이나 물건이나 지역명, 물건도 있고 지명도 있고. 민담은 흥미인데 시기가 안 나타나. 장소도 안 나타나.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세고는 뭐는 있어야 돼? 교훈이 있어야 돼. 교훈. 이게 설화가 이야기설, 이야기하가 나중에 제너럴에 내려가다가 뭐가 됐다고요? 판소리 됐다고. 판소리가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신소설이 되고. 신소설이 뭐가 됐다고요? 고전소설이 되고. 고전소설이 뭐 됐다고? 아니요. 판소리가 고전소설이 되고 고전소설이 신소설이 되고 신소설이 현대소설이 되고. 신소설은 글자 3개고. 근데 설화에서 남원 추녀설화. 남원의 추녀가 있어. 그러면 그게 판소리는 뭐예요? 심청가 이렇게 가짜로 끝나요. 판소리는. 그럼 남원 추녀는 뭐라고? 그다음 고전 소설은 심청전. 심청전 전으로 끝나요. 그럼 신소설은 3글자로 끝나요. 거의 다. 옥의 꽃, 옥중화 이렇게. 옥중의 꽃이다. 이거 추상적이지. 심청전은 뭐라고요? 강상면에. 강 위에 연꽃. 이렇게 3글자로 되어 있어요. 요거 내용을 해석해보면 그 내용과 관련돼요. 이해됐어요? 설화는 뭐라고? 남원추설. 방위설화가 있어. 방위설화. 방위가 누구요? 방위. 잠깐만. 판소리는 흥보가. 그치? 고전설에는 흥보전. 요거는 연의 가격. 제비의 다리. 오, 제비다리 관련되죠? 제비다리 부드럽잖아. 흥부놀보가. 그러면 여기는 흥부놀보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요 종류도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표에 나왔으면 찾아서. 자, 그 다음에 설명될 것도 뭐 있죠? 써있는 것만 근처만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전기적 이거 했을 때 이게 설화와 관련되니까 신기한 거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적. 기이알기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기이알기가 써 있어요. 신기한 거. 구름 부르고 뭐 하고 뭐 박 뱉더니 뭐 이놈하고 도깨비 나오고 이렇게. 우화적은 이소무화처럼 동물이 사람처럼 되는 거.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됐죠? 토테미즘은 동물, 토끼처럼 동물들이 사람처럼 나오는 거예요. 토테미즘. 동물 섬기고. 그다음에 애니미즘은 애니메이션이니까 바람신, 물신, 태양신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샤머지는 무상무덕이 비나이다 하고 이렇게 죽음 다루고 출생 다루고 뭐 이렇게. 단군신화, 주몽신화 이런 것도 있고. 가전체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동물 의인해가지고 뭐라고요? 물건들 이런 것들 역사 술에 공간이 있는데 그 조상을 보면 하면서 꼭 전기분처럼 술이라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직업을 뭐 하고 그러니까 얘가 몇 세에 뭐 하고 몇 세에 뭐 하고 몇 세에 뭐 하고 이게 뭐야?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술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들을 쭈르륵 써주는 거거든. 됐어요?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몇 개가 있고 이거 뭐예요? 국순전. 국순전은 뭐겠어요? 술. 공방전은. 네, 그 정도 되면 되고. 폐관 문화는 폐관이라는 사람은 이 관직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아니 관직. 네, 맞아요.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채집을 해가지고 왕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전달을 할 때 그냥 전달하면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꾸며요. 그러니까 꼭 문학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네. 차한집이나 보한집 이게 이 폐관이라는 직책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왕이 맨날 기다리잖아요, 심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출세를 하겠죠, 다음에는. 네. 어? 그러니까 정말 예미있게 재미있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근데 없는 얘기를 꾸미면 또 뭐라 그래요, 왕이. 네.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저쪽 효녀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 갖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피를 이렇게 살짝 찢어 갖고 이렇게 줬는데 막 철철해 갖고 매겨 가지고 막 애는 쓰러지고 막 술 이렇게. 그래야 왕한테 그 효자문 받고 막 서로 좋잖아. 네. 어? 퍼트리고 그런 직업이 이제 폐관이죠. 네. 자, 그러면 정리된 건 다 한 번 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